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경매로 사람들의 표정도 지쳐 있었다. 소들과 돼지들, 닭들이 모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 후였다. 관중석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었다. 농부들과 축산업자들, 그리고 몇몇 구경꾼들이었다. 다음 출품작은 경매사가 목록을 확인하며 주저했다. 개 한 마리입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가축 경매장에서 개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 고개를 돌려 수근거렸다. 개를 여기서 팔아. 무슨 개인데? 철제 우리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절뚝거리며 나온 것은 한때 아름다웠을 진돗개였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처참했다. 순백이어야 할 털은 누렇고 더러워져 있었다. 곳곳에 얼룩이 졌고 엉겨 붙어 있었다. 왼쪽 뒷다리는 제대로 딛지 못해 절뚝거렸고 왼쪽 귀는 반쯤 찢어져 있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눈은 생기를 잃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돗개는 우리 밖으로 나와서도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다. 저거 교통사고라도 당한 건가? 불쌍하긴 하지만 경매사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혈통선은 없습니다. 경매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과거 이력도 확인되지 않고요. 나이는 대략 4~5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시작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뒤편에서 고등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구경 온 아이들이었다. 아, 저거 봐, 완전 패견이네. 10,000원도 아깝다.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게 낫겠어. 누가 저런 거 사냐? 치료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런 개를 왜 여기 가져왔지? 주인이 키우기 포기한 건 뻔하고. 경매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관중석을 둘러보았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10,000원 아무도 계시지 않나요? 더 깊은 침묵. 진돗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있었고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5,000원으로 낮춰보겠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경매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였다. 관중석 맨 뒤에서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할게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로 향했다. 관중석 맨 마지막 줄, 플라스틱 의자에 서서야 겨우 앞이 보이는 9살 정도의 소년이 있었다. 빨간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작은 손에는 구겨진만 원짜리 지폐를 꼭 쥐고 있었다. 경매장이 조용해졌다. 핀 하나 떨어뜨려도 들릴 정도였다. 어른들의 놀란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다. 애야, 경매사가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다정하게 물었다. 정말이니? 정말 저 개를 사고 싶은 거야. 소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개요. 하지만 소년은 어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너무 큰 운동화 때문에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경매사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에게 저런 개를 팔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규정상 돈을 내고 사겠다는 사람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 10,000원의 낙찰입니다.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들이 들렸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불쌍한 아이. 저런 게 사서 뭘 하려고. 하지만 소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진돗개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소년의 손이 살짝 떨렸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떨리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몰랐다. 이 9살 소년이 그 개를 원하는지. 하지만 그 순간 둘의 운명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 이 진돗개에게는 한때 이름이 있었다. 백설이. 새해 전 그는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미는 순종 진돗개였고 아비도 마찬가지였다. 백설이는 형제 중에서도 가장 하얀 털을 가지고 태어났다. 새하얀 눈처럼 순수한 털색 때문에 백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생후 2달, 백설이는 서울 근교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그 집에는 12살 소년 준호가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준호까지 5명의 가족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백설이는 그 집의 보물이었다.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과 충성심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생후 4달이 되자 기본적인 명령은 모두 이해했다. 앉아, 기다려, 이리 와 같은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했고 심지어 웃어라고 하면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표정까지 지었다. 백설아, 신문 가져와. 할아버지가 말하면 백설이는 대문 앞까지 달려가서 신문을 물고 왔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어서 할아버지 발 앞에 정확히 놓았다. 백설이는 정말 사람 같아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다. 우리 준호보다 눈치가 더 빨라. 백설이와 준호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백설이는 어김없이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준호의 발소리를 멀리서부터 알아듣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갔다. 백설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준호는 백설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백설이는 준호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준호가 슬플 때면 백설이는 조용히 다가와서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다. 기쁠 때면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여름에는 그늘에서 함께 낮잠을 잤다. 백설아,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준호는 백설이의 목을 감싸며 속삭이곤 했다. 평생 함께 살자. 백설이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따뜻한 집, 이 사랑스러운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백설이는 아직 몰랐다. 변화는 준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에 시작되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다. 뇌경색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술비만 몇천만 원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돈은 어떻게 하지? 그날 밤부터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설이는 거실 구석에서 그 심각한 대화를 들었다.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할머니는 밤마다 울음을 삼키며 집안일을 했다. 준호는 더 이상 백설이를 위한 간식을 사오지 못했다. 백설아, 미안해. 요즘 용돈이 없어서. 준호의 얼굴에서 예전의 밝은 미소가 사라졌다. 백설이는 그런 준호를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아버지의 말에 가족 모두가 침묵했다.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럼 백설이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가는 곳은 아파트야. 개를 키울 수 없어. 그날 밤 준호는 백설이를 꼭 안고 울었다. 백설아, 정말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물이 백설이의 털에 떨어졌다.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꼭 약속할게. 하지만 백설이는 약속이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준호의 슬픔이 자신에게도 전해져 와서 함께 슬펐을 뿐이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집에 찾아왔다. 이 개 맡아주시기로 하신 분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백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낯선 사람이 자신의 목줄을 잡는 거지? 준호는 어디 가는 거지? 준호의 마지막 말이 점점 멀어졌다. 백설이는 뒤를 돌아보며 몸부림쳤지만 낯선 손이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렇게 백설이의 행복한 시절은 끝났다. 낯선 남자가 백설이를 데려간 곳은 유기견 보호소였다. 시끄럽고 차가운 곳이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각자의 철창 안에서 지저댔고 소독약과 사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개 좀 맡아주세요. 사정이 생겨서 키울 수 없게 됐어요. 처음 며칠간 백설이는 우리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다. 혹시 준호가 데리러 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이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 봉사자들, 수의사들. 이 개는 왜 이렇게 말이 없지? 보호소 직원이 말했다. 진돗개인데 짖지도 않네. 원래 주인과 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백설이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먹이를 줘도 시큰둥했다. 저게 좀 봐요. 완전히 우울해 보여. 입양 희망자들이 와서 둘러봐도 백설이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데 백설이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저 개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좀 더 활발한 걸로. 그렇게 다른 개들은 하나둘 새로운 가족을 찾아갔지만 백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2달째, 3달째. 백설이의 털은 윤기를 잃어갔다. 식욕도 떨어져서 점점 말라갔다. 밤마다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저게는 입양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보호소 소장이 말했다. 너무 우울해하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보죠. 언젠가는 좋은 분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백설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주에 가축 경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한다고 해요.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을 데려가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행사래요. 백설이도 보낼까요? 그럴까요? 여기서는 6개월째 입양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환경에서는 어떨지 모르니까. 백설이는 그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또다시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불안감만 느꼈을 뿐이다. 며칠 후 백설이는 트럭에 실려 다시 낯선 곳으로 향했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백설이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 준호는 언제 데리러 올까? 하지만 준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백설이를 데리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백설이는 몰랐다. 경매장에서 며칠을 보낸 후 드디어 한 사람이 백설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이 개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좋아요. 데려가겠습니다. 백설이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 어쩌면 이번에는 준호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 주인의 집에 도착하자 백설이의 희망은 곧 사라졌다. 아, 여기가 내 자리다. 남자는 백설이를 마당 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쇠사슬로 묶었다. 낡은 계집 하나와 더러운 플라스틱 그릇이 전부였다. 밤에 짖어서 도둑이나 쫓으면 돼, 알겠나? 남자는 백설이를 경비견으로 쓰려고 데려온 것이었다.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백설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활이라기보다는 감옥살이에 가까웠다. 낮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마당 한 구석에서 지내야 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마찬가지였다. 낡은 계집은 비가 새서 제대로 비를 피할 수도 없었다. 왜 안 짖어? 개가 짖어야 도둑이 무서워하지. 주인은 백설이가 조용하다고 화를 냈다. 하지만 백설이는 더 이상 짖을 마음이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하루에 한 번 남은 음식 찌꺼기와 사료를 섞은 것이 전부였다. 물도 며칠에 한 번씩만 갈아줬다.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다. 쓸모없는 놈, 밥값도 못한다. 주인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백설이가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백설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굶주림과 갈증에 못 이겨 담장을 넘으려고 시도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어쩌면 준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뒷다리가 사슬에 걸리면서 그만 담장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왼쪽 뒷다리가 이상하게 꺾였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이놈이 도망가려고 했네. 주인은 다친 백설이를 보고도 화만 냈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더 짧은 사슬로 바꿔 묶었다. 다시는 도망 못 가게 해주마. 백설이의 다리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때부터 백설이는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한때 당당했던 진돗개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한겨울 어느 날 다른 개들과 싸움이 벌어졌다. 이웃집 개들이 울타리 너머로 백설이를 괴롭힌 것이다. 백설이는 저항했지만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다. 왼쪽 귀가 찢어졌고 몸 곳곳에 상처가 났다. 또 싸웠네. 정말 말썽만 피우는 놈이야. 주인은 상처 치료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백설이를 탓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백설이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하얀 털은 더럽고 누렇게 변했고 상처투성이었다. 눈에서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이 놈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네. 어디 가져다 버려야겠어. 주인은 백설이를 트럭에 실었다. 백설이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도착한 곳은 가축 경매장이었다. 이거 팔 수 있나요? 글쎄요.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냥 처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든 상관없어요. 백설이는 다시 철창 안에 갇혔다. 이번에는 소와 돼지들 사이에서였다. 주변에서는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했지만 백설이는 조용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백설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마음도 없었다. 한편 그날 아침 경매장을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9살 소년 민수였다.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타고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끔 경매장에서 가축을 샀거나 파는 일이 있었다. 민수야, 지루할 텐데 집에 있을까? 아니에요. 아빠, 구경하고 싶어요. 민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워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편해했다. 경매장에 도착한 민수는 아버지 옆에서 가축들을 구경했다. 소들과 돼지들이 차례로 나와서 경매에 붙여지는 모습이 신기했다. 민수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지만 집에서는 동물을 키울 수 없었다. 농장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부모님의 이유였다. 민수야, 동물은 책임감이 필요한 거야. 매일 밥도 줘야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야 하고. 저 잘할 수 있어요,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그래서 더욱 동물에 대한 갈망이 컸다. 학교에서도 민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다. 쉬는 시간에는 혼자 책을 읽거나 운동장 한 구석에 앉아 있곤 했다. 민수는 왜 이렇게 조용하니?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민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하게 뛰어놀고 싶었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민수에게 경매장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도 흥미로웠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매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까? 그리고 철창에서 나온 것은 소도 돼지도 아닌 한 마리의 개였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개가 경매장에 나온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그 개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파왔다. 털은 더럽고 다리는 절뚝거리고 귀는 찢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개의 눈이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긴 눈이었다. 저 개도 나처럼 외로운가?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혼자 있을 때의 그 쓸쓸함,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을 저 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전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였다. 10,000원 아무도 계시지 않나요? 경매사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머니에는 할머니가 용돈으로 주신 10,000원이 들어있었다. 원래는 문구점에서 만화책을 사려고 했던 돈이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어머니는 화내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개의 눈을 보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저 개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도 저 개가 필요했다. 저 할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졌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얘야, 정말 저 개를 키우고 싶은 거니? 경매장에서 나오는 길,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진돗개는 뒤에서 절뚝거리며 따라왔다. 목줄을 잡은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네, 아빠. 저 개가 저를 필요로 해요. 민수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개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저렇게 다친 개는 치료비도 많이 들고. 괜찮아요. 제가 용돈 모아서 치료비 낼게요.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본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개를 확인했다. 개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가끔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했다. 많이 아픈가 봐. 민수가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나왔다. 그리고 민수 뒤에 개를 보자 깜짝 놀랐다. 어머, 이게 뭐야? 엄마, 저게 이름은 백설이에요. 민수가 말했다. 백설이라고? 그런데 털이 하얘야 백설이지. 괜찮아요. 씻겨주면 다시 하얘질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둘 다 난처한 표정이었다. 민수야, 우리가 언제 개 키워도 된다고 했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개는 정말 저를 필요로 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저만 빼고요. 부모님은 서로 바라보더니 아버지가 말했다. 마당에서만 키우는 조건으로.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네. 고마워요, 아빠. 대신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밥도 내가 주고, 청소도 내가 하고.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마당 창고를 청소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담요들로 침대를 만들었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물도 준비했다. 하지만 백설이는 창고 입구에 서서 들어가지 않았다. 눈이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였고 몸은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실망하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사람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괜찮아, 백설아.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기다릴게. 민수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창고 앞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있었어. 그 왕자는 아주 외로웠어. 민수의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백설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 첫날 밤, 백설이는 창고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다. 민수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수가 밥을 가져다 놓아도 백설이는 민수가 없을 때만 먹었다. 가까이 오려고 하면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다. 백설아,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백설이의 경계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셋째 날 아침,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민수가 창고 문을 열자 백설이가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창고 안에 들어온 것이다. 민수를 보자 도망가지 않고 그냥 눈만 깜빡였다. 마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백설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백설이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한 소년과 늑대 이야기야. 그날 저녁, 백설이는 처음으로 민수가 보는 앞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민수가 내민 손에서 직접 물을 마셨다. 민수의 가슴이 뛰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백설이는 민수가 창고를 나갈 때 뒤따라 나오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걸음이 느렸지만 꾸준히 따라왔다. 백설아, 함께 산책할까? 민수는 천천히 걸었다. 백설이의 속도에 맞춰서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집 앞 골목을 조금 걸었다. 백설이는 민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민수의 아버지는 부엌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가끔 남은 음식을 창고 앞에 슬쩍 놓아두곤 했다. 아빠가 줬나 보다. 민수가 빈 그릇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민수가 정말 열심히 백설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 민수야, 게 3푸 사왔어.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민수는 백설이를 목욕시켰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민수가 부드럽게 달래자 점점 안정을 찾았다. 더러웠던 털을 씻어내자 원래의 하얀 털이 조금씩 드러났다. 완전히 하얗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역시 백설이야. 하얀 털이 이쁘네. 백설이의 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전처럼 바닥만 보지 않고 가끔 민수를 바라보기도 했다.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2주가 지나자 백설이와 민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백설이는 민수가 학교에 가는 시간을 알게 되었고 돌아오는 시간도 기억했다. 백설아, 학교 다녀올게. 민수가 배낭을 메고 나가면 백설이는 문 앞까지 따라와서 배웅했다.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꼬리를 작게 흔들기도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백설이는 어김없이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민수의 발소리를 멀리서부터 알아듣고 일어났다. 백설아, 나왔어. 민수가 나타나면 백설이의 꼬리가 더 크게 흔들렸다. 이제는 민수에게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했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민수는 백설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했어. 맞췄거든. 백설이는 민수 옆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정말로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민수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백설이를 돌보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책임감도 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설이에게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산책을 시켰다. 민수야,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전보다 적극적이고 밝아졌어. 정말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민수는 백설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혹시 선생님이 반대할까 봐 그냥 웃기만 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있던 민수에게 몇몇 친구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수야, 너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더 밝아진 것 같아. 같이 놀까?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도 백설이가 생각났다. 집에 빨리 돌아가서 백설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한편 백설이도 점점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규칙적인 식사와 민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털에 윤기가 돌아왔고 절뚝거리던 다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수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다. 이 개가 정말 경매장에서 온 개가 맞나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민수가 정말 열심히 돌봐줘서요. 민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동물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백설이는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준호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봄이 찾아온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완벽한 날씨였다. 민수는 집 뒤 야산을 탐험하기로 했다. 개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백설아, 모험을 떠나자.
백설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민수를 따라 나섰다. 이제 이런 산책이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어 있었다. 개울을 따라 한참 올라가다 보니 덩굴로 뒤덮인 낡은 창고가 보였다. 민수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백설아, 저게 뭘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민수가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부러진 농기구들과 낡은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백설이는 입구에서 멈춰섰다.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뭔가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괜찮아, 백설아. 금방 나올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 바닥은 민수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꽈당. 갑작스런 소리와 함께 바닥이 무너졌다. 민수가 땅 아래 1미터 정도 되는 구덩이로 떨어진 것이다. 흙먼지가 날리고 부러진 널빤지 하나가 민수의 오른쪽 다리를 눌렀다. 아야! 민수가 소리쳤다. 다리가 심하게 아팠지만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널빤지가 무거워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백설아, 도와줘. 그 순간 백설이가 생전 처음으로 크게 짖었다. 날카롭고 절박한 소리가 조용한 숲을 가득 메웠다. 멍, 멍, 멍. 백설이는 창고 입구에서 계속 짖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추더니 숲 쪽으로 달려갔다.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뛰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백설이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닐까? 아니면 도움을 부르러 간 건일까? 백설아, 돌아와. 민수는 널빤지를 밀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렇게 혼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10분 정도 지났을까? 멀리서 다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집 쪽에서였다. 그 시각 민수의 아버지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백설이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멍, 멍, 멍. 백설이는 아버지 앞에서 멈춰서서 계속 짖었다. 평소에 조용하던 백설이가 이렇게 짖는 것은 처음이었다. 백설아, 예 그래. 백설이는 몇 걸음 뛰어가서는 다시 돌아와 짖었다. 아버지를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뭔가 잘못됐구나.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급히 작업복을 입고 백설이를 따라 뛰었다. 백설이는 앞장서서 달렸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가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민수를 구해야 했다. 15분 후 그들은 창고에 도착했다. 백설이는 창고 안을 가리키며 짖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아빠,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급히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무거운 널빤지를 들어올려 민수를 구출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백설이가 아빠를 데려왔어요. 민수는 창고에서 나오자마자 백설이를 꼭 안았다. 백설이의 털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백설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줬어. 백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수의 얼굴을 핥았다. 코에 흙이 묻어 있었고 거친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 달랐다. 자신감과 뿌듯함이 가득한 눈이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백설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놀라워 어머니가 말했다. 걔가 저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알다니. 진돗개가 원래 영리하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도 감탄했다. 백설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민수는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설이는 처음부터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봤을 뿐이에요. 그날 밤 백설이는 처음으로 민수 방에서 잠들었다. 부모님이 특별히 허락해 준 것이다. 오늘 하루만이야 어머니가 말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민수는 침대 옆에 담요를 깔아주고 백설이와 함께 잠들었다. 백설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정말, 걔가 도움을 부르러 갔다고. 아, 대박. 완전 영화 같은데. 그게 사진 보여줘.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찍은 백설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근데 털이 좀 이상하지 않아? 다쳤던 개래. 민수가 경매장에서 구해온 거야. 경매장에서, 에, 민수는 백설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게 상처투성이었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변화까지. 아, 진짜 감동적이다. 민수, 너 진짜 대단해.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 키웠을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 민수야, 정말 기특하구나. 내가 그 개를 얼마나 잘 돌봤으면 이렇게 주인을 구하려고 했을까? 백설이가 원래 똑똑해요. 저는 그냥 사랑을 준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민수의 어머니는 동네 맘카페에 백설이 이야기를 올렸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글이었다. 우리 아들이 경매장에서 데려온 유기견이 아들을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몇 시간 만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공유도 수천 번 되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아드님이 정말 착하셨나 봐요. 걔도 사랑을 아는구나. 며칠 후에는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매일신문 기자입니다. 백설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민수 가족은 고민했다.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민수야, 내 생각은 어때? 백설이 같은 개들이 더 많이 입양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저녁 뉴스에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촬영 당일 민수는 긴장했다. 백설이도 낯선 사람들과 카메라 때문에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긴장하지 마세요. 여자 기자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백설이에게도 인사했다. 안녕, 백설아. 너도 오늘 주인공이야. 백설이는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먼저 백설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민수는 경매장에서의 첫 만남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게 자신이 느꼈던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했던 과정까지. 그때 왜 백설이를 선택했나요?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백설이가 저와 똑같아 보였어요. 혼자 있고, 외롭고, 누군가 필요해 보였어요. 저도 그런 기분을 아니까요.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럼 백설이가 민수 씨를 구해준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민수는 창고에서 갇혔던 일, 백설이가 도움을 부르러 간 것, 아버지가 구해준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백설이가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친구니까요. 카메라가 백설이를 클로즈업했다. 백설이는 민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때 절망에 차 있던 눈에는 이제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동물을 판단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백설이는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봤을 뿐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소셜미디어에서 백설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유기견 보호소에는 입양 문의가 급증했다. 백설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유기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수네 동네 유기견 보호소 소장은 말했다. 백설이 이야기가 방송된 후로 입양 문의가 10배 늘었어요. 특히 나이 많고 다친 개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늘었고요. 실제로 보호소에서 오랫동안 입양을 기다리던 개들이 하나둘 가족을 만나기 시작했다. 경매장에서 백설이를 비웃었던 고등학생들 중 일부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때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걸 반성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하기도 했다. 민수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고 학생들은 유기동물 돕기 캠페인을 벌였다. 우리도 민수처럼 동물을 도와주자. 학생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보호소에 사료와 담요를 전달했다. 유명해진 백설이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다.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월에 한 번씩 보호소를 방문해서 다른 유기견들과 시간을 보냈다. 백설이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개들이 안정감을 느꼈다. 신기해요. 백설이가 오면 다른 개들이 차분해져요. 보호소 직원이 말했다. 민수도 백설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유기견들을 돌보고 산책을 시키고 입양 희망자들에게 동물 돌봄법을 알려주었다. 개를 키우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민수가 입양 희망자에게 말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줘요. 어느 날 보호소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백설이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이 개가 백설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남자는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저 개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백설이를 버린 사람이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지만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죠. 백설이는 그 남자를 보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민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백설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다. 이제 백설이는 저희 가족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는 보호소에 후원금을 내고 조용히 떠났다. 백설이가 민수네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백설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절뚝거리던 다리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자유롭게 뛸 수 있었다. 털도 다시 하얗고 윤기가 흘렀다.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넘쳤다. 민수도 많이 달라졌다.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학급 반장도 했고 동물보호 동아리도 만들었다. 민수야,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백설이 덕분인 것 같아. 민수의 부모님도 변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이제는 백설이를 정말 가족으로 여겼다. 백설이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어.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백설이와 함께 농장 일을 했고 백설이가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백설이와 함께 처음 만났던 경매장 근처를 산책했다. 백설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여기였지? 백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수를 올려다봤다. 그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때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민수가 말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겠지. 백설이는 민수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석양이 지는 길을 따라서 한때 버려지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사랑받고 있는 진돗개와 그 개를 통해 성장한 소년이 함께. 그날 저녁 민수네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온 직원과 함께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것이다. 이 아이도 백설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혹시 임시보호가 가능할까요? 작은 믹스견이었다. 겨우 생후 3개월 정도로 보였는데 영양실조로 많이 말라 있었다. 민수는 부모님을 바라봤다.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가 돌봐줄게요. 백설이도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작은 강아지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백설아, 이제 너도 형이 되는구나. 민수는 작은 강아지를 별이라고 이름 지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날 밤 백설이는 별이 옆에서 잠들었다. 마치 괜찮아, 이제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백설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별이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백설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한 할머니는 보호소에서 가장 나이 많은 개를 입양했다. 백설이 이야기를 보고 생각해보니 나이 든 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대학생은 장애가 있는 개를 입양했다.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워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백설이 이야기가 알려져서 유기동물 보호 운동이 활발해졌다. 민수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자신과 백설이의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백설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백설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수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 백설이와 함께한 지 2년째 되는 날, 민수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백설이의 첫 번째 주인이었고 뉴스를 통해 백설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백설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저는 아직도 백설이를 그리워하지만 이제 민수 형이 있으니 안심이에요. 백설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에는 어린 시절 준호와 백설이가 함께 찍은 사진도 들어 있었다. 하얀 털이 아름다운 어린 백설이와 환하게 웃는 소년의 모습이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백설이에게 보여주었다. 백설아, 이게 너의 첫 번째 친구야. 준호 형이라고 해.
백설이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사진에 코를 가져다 댔다. 민수는 준호에게 답장을 썼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백설이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형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 백설이를 보러 오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중학생이 된 민수는 장래 희망이 생겼다. 수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백설이 같은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수가 진로 상담 시간에 말했다. 좋은 꿈이구나.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민수는 주말마다 동네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만 했지만 이제는 의사 선생님 일을 도우며 많은 것을 배웠다. 민수야, 너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구나. 수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좋은 수의사가 될 것 같아. 백설이도 민수의 꿈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민수가 공부할 때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힘들어할 때면 다가와서 위로해 주었다. 백설아, 내가 수의사가 되면 너 같은 동물들을 많이 도와줄 거야.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백설이는 이제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민수네 가족 사진에는 항상 백설이가 함께 있었고 가족 여행에도 빠지지 않았다. 어느 겨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백설이는 민수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별이는 백설이 배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참 평화롭네, 아버지가 말했다. 백설이가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알았어요. 민수가 말했다. 백설이 눈을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백설이는 잠결에 민수의 말을 들었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민수는 백설이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백설아, 우리 정말 잘 만났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고마워.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백설이와 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 때로는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해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백설이와 민수는 서로를 구했다. 상처받은 개와 외로운 소년이 만나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밤이 깊어가도 민수와 백설이는 서로의 곁에 있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것이다. 별빛이 비치는 조용한 밤, 두 친구는 같은 꿈을 꾸었다. 모든 동물들이 사랑받는 세상,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 세상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